이번 비디오 수업에서는 다양한 시장 구조의 효율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소위 기업 이론에 관한 1년의 강의 중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속 강의를 통해 우리는 완전 경쟁에서 순수 독점에 걸친 시장 구조에 속한 기업의 경쟁 행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상이한 시장 구조 속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완전 경쟁 기업이 좌측 그래프에 있습니다. 중간 그래프에는 순수 독점 기업입니다. 우측 그래프에는 독점적 경쟁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시장 구조를 소개하는 비디오 수업을 모두 시청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장 구조에 속한 개별 경쟁자들을 보여주는 도표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상이한 시장에 속한 기업들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효율성의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산 효율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생산 효율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우리는 그 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해당 시장 구조에 속한 기업은 평균 총비용이 최저점일 때 산출량으로 생산하는가? 때때로 이러한 유형의 효율성을 기술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 생산 공정에서 평균 총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화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해당 업계에 속한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실현할 때 재화의 가격은 업계의 최소 평균 총비용과 일치합니다. 기업이 자사 산출물의 판매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돌 경우에는 그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경제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을 웃도는 가격으로 자사 재화를 팔 수 있다면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기업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알려진 다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배분적 효율성은 업계의 산출량과 관련이 있으며 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인지 아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배웠듯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시장에서 균형량이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때 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 다이어그램에 한계 편익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수요 곡선을 그립니다. 앞서 강의를 환기해 보면 수요는 소비자가 재화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을 대변한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과 그 기업이 경쟁하는 업계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지를 결정하려면 우리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재화 판매 가격이 이 기업의 한계 비용과 같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소비자가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마다 비용 곡선, 수요 곡선, 한계 수입 곡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식화하려는 것은 이들 세 가지 시장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균형 상태란 기업이 현재 달성하고 있는 경제학적 이윤 수준을 고려할 때 시장에 진입하거나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는 곡선의 모양이 낯이 익을 겁니다. 독점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우하형 경사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 권한이 있다는 것과 다른 어떤 회사도 생산하지 않는 독보적인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완전 경쟁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 경쟁 기업이 가격 수용자이며 해당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은 유사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 중 하나이지만 가격 설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우하형 경사도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독점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보다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기업이 더 탄력적입니다. 또한 한계 수입은 독점 기업의 경우보다는 경사도도 덜 심합니다. 이들 곡선 전체에 라벨을 붙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수요 곡선이 한계 수입과 일치합니다. 기업의 한계 수입은 추가 단위의 판매로 거둔 수입을 말합니다. 물론 이 한계 수입은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수백, 수천 개의 동종 기업이 속한 재화 시장에서 수립된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하형 경사를 보이는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한계 수입 곡선이 있습니다. 아래에 위치한 이유는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이고 추가 단위를 판매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만 하니까요. 그런 까닭에 한계 수입은 항상 독점 기업이 자사 산출물에 대한 판매 가격을 밑돕니다. 독점적 경쟁자는 독점 기업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는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비용 곡선입니다. 나는 각 시장 구조에 속한 기업마다 비슷한 비용의 직면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이 배분적 효율성 및 생산 효율성을 달성했는지 결정할 때 여타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총비용 곡선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들 각각의 업계와 거기에 속한 기업이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한 점을 기억하세요. 장기 균형 상태의 완전 경쟁 기업은 경제학적 이윤 창출이 제로입니다. 그 말은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균 총비용 곡선은 이런 모습일 것이고 독점 기업도 이와 유사한 평균 총비용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손익평형을 달성하므로 평균 총비용 곡선이 장기적으로 수요 곡선과 포락선을 이루게 됩니다. 평균 총비용이 장기적으로 수요보다 밑돈다면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개별 기업의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의 비디오 수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윤 극대화의 준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곡선의 교차점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균형량으로 식별합니다. 이것을 완전 경쟁 균형량이라고 표기합니다. 이쪽에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가 독점 기업의 균형량입니다. 독점 기업이 청구할 가격을 찾으려면 수요 곡선까지 수직으로 올라가고 수평으로 갑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기업의 균형량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은 산출량입니다. 위쪽에 자리한 가격은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기업의 평균 총비용도 마찬가지로 표기합니다. 보시다시피 독점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가격보다 다소 밑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독점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윤 창출이 가능한 것은 독점적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은 반면에 자체의 평균 총비용과 정확히 같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창출할 이익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 가격은 평균 총비용과 같지만 이는 완전 경쟁 기업이 장기적으로 손익평형을 달성할 뿐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독점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 면적을 관례대로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시장에서 각각 달성되는 효율성의 정도를 분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화의 시장 가격과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재화 가격이 기업의 한계 비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의 시장에 속한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비용이 최소 평균 총비용을 웃돈다면 경제학적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과 한계 비용 사이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한계 비용을 조금이라도 웃돌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웃돈다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 생산에 불충분한 자원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 실패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자, 생산 효율성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그래프를 각각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가격이 이 기업의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은가? 완전 경쟁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이 사실상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각 기업이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돌기만 하면 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신생 기업들은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개별 기업들이 경험했던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해당 이윤을 소멸시킬 겁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은 생산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그 점을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으로 갑시다. 여기 보시다시피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물론 최소 평균 총비용은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총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최소 평균 총비용이 시장의 실제 가격보다 상당히 밑도입니다. 그러므로 독점 기업의 경우 가격은 최소 평균 총비용을 웃돕니다. 그 말은 독점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일 기업이 어떤 생산물의 유일한 생산자일 때 그 시장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다면 기업이 가장 효율적이거나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경쟁이 없으니 경쟁이 심했을 때는 못 받았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게 되면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높은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제 평균 총비용은 최소 평균 총비용을 웃돕니다. QM이라는 이윤 극대화 수량일 때 그렇습니다. 독점 기업은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독점적 경쟁으로 넘어갑시다. 독점적 경쟁 기업을 보면 언뜻 보면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이윤 극대화 수량일 때 독점적 경쟁 기업의 가격은 평균 총비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최소 평균 총비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환기하세요. 평균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은 한계 비용이 평균 총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최소 평균 총비용은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에서 수평으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 평균 총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은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돌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기업은 생산 비효율적이란 얘기입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의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같지만 최소 평균 총비용과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단지 손익평형을 달성할 뿐 반드시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살펴본 세 가지 시장 구조 중 완전 경쟁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불완전 경쟁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이 다소 차별화되거나 독점 기업의 경우처럼 다른 기업의 산출물과 완전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 시장에 속한 기업은 억지로 생산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고 진입 장벽이 존재하니까요. 이제 배분적 효율성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각각의 시장 생산자들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까요? 완전 경쟁 기업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보시다시피 QPC라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에서 이 기업의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완전 경쟁자는 배분적 효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시장 철수가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은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산출량 수준을 달성합니다. 재화 생산에 드는 한계 비용은 소비자가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과 같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은 배분적 효율성이 존재합니다. 독점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재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습니까? 산출량이 QM일 때 이 기업의 한계 비용을 찾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한계 비용 곡선까지 수직으로 올라가서 점선을 수평으로 그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한참 밑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독점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자원 배분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 한 곳이라면 그 기업은 해당 재화를 사회적 최적 산출량으로 생산할 경제적 유인이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목표는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장의 산출량을 높은 가격일 때의 수량으로 제한하거나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웃돌 때의 산출량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의 산출량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수요가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독점 기업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적은 산출량을 생산할 것이고 높은 가격을 청구합니다. 독점 기업은 배분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독점 기업의 산출량은 적어도 사회적 최적 수준에는 못 미치는 산출량을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을 살펴봅시다. 독점적 경쟁 기업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합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평으로 점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웃돕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 기업이 그렇게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기업이 가격 설정 권한이 있는 한, 기업이 우하향 경사를 그리는 수요 곡선을 경험하는 한, 그들 기업은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을 때의 산출량에 못 미치는, 다른 말로 수요가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의 산출량을 밑도는 산출량으로 생산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출량을 제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산 효율성을 정의했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을 정의했습니다.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완전 경쟁 산업의 경우에만 배분적 효율성과 생산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없고 생산되는 생산물이 서로 같고 완전 경쟁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이 충족될 때에만 오롯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이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생산자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입니다. 아울러 완전 경쟁일 때에만 기업은 손익평형이라도 달성하기 위해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들이 독점 기업과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처럼 가격 설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밑도는 생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불완전 경쟁 시장은 배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 단원에서 배운 소위 시장 실패라는 것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불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을 대변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 결국에 충분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 경쟁 시장의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시장은 시장 실패인가요? 그건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사이의 관계만을 전적으로 살핀다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대다수 산업은 시장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경우 놓치게 되는 많은 편익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불완전 경쟁 기업은 생산물 차별화에 대한 강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불완전 경쟁 기업은 고객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통해 또는 생산물 개발을 통해 차별화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편익이 됩니다. 만일 세계가 전부 완전 경쟁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는 다양성이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차를 운전할 겁니다. 심지어 머리 모양도 같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에서는 기술 효율성도 배분적 효율성도 없지만 혁신이나 생산물 다양성이나 고객 서비스의 형태로 많은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쟁적 성격에서 기인한 그 밖의 다른 편익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시장 구조의 효율성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